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실제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 과연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세히 살펴볼게요. 소비 쿠폰 정책, 어떤 효과를 냈을까?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상인연합회와 함께 전국의 소상공인 2,0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무려 55.8%, 즉 소상공인 2명 중 1명 이상이 쿠폰 사용 이후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매출이 늘었다는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10%, 30%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하니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 상승 효과가 확인된 셈입니다. 업종별 매출 증대, 어디가 가장 컸을까? 업종별로 보면 도매업이 68.6%로 가장 높은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식음료업, 음식점, 카페 등이 52.6%였어요. 이 말은 소비 쿠폰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가게들까지 골고루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고객 방문 증가, 체감도 뚜렷. 매출뿐만 아니라 고객 방문 지수도 늘어났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51.8%가 방문 고객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역시 1030%의 증가율을 경험했습니다. 즉, 소비 쿠폰이 단순히 매출 숫자만 올린 게 아니라 실제 발걸음을 옮겨 상권의 분위기를 살려냈다는 뜻이죠. 소상공인의 만족도와 정책 평가. 그렇다면 현장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어떨까요? 응답자의 70.3%, 즉 10명 중 7명 이상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유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도 70.1%에 달했습니다.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한 소상공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하지만 개선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골목 상권에 더 집중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8%, 그리고 쿠폰 금액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7.4%였습니다. 즉, 효과는 분명하지만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지원 대상과 금액의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전국민지원금과 비교. 이번 논의는 자연스럽게 전국민 지원금과도 비교되는데요. 2020년 코로나 시기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후 빈곤율이 16.4%에서 6%로 무려 10.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뚜렷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 KDI 분석에 따르면 긴급 재난지원금은 투입 예산 대비 이슈 ESN 306의 2%의 매를 창출효과를 더 도와줬습니다. 즉, 정부가 10만 원을 지급하면 최대 3만 6천 원 정도가 실제 소비로 이어진 거죠. 소비 쿠폰과 전국 민지원금의 차이. 다만 전국 민지원금은 이전 지출 방식이어서 정부 직접 소비보다 경제적 파급력이 낮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조 원을 직접 정부가 소비하면 GDP가 9,100억 원 증가하는 반면 현금 지급 방식은 약 3,100억 원 증가에 그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경기 침체기에는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급할 경우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으로의 방향. 결국 핵심은 단순히 일시적인 지원금을 넘어 소득 보장과 복지제도의 현실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확대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장기적으로 늘어나고 내수도 더 안정적으로 살아날 수 있겠죠. 국민 여러분, 지난달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소상공인 중 51%가 매출이 100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매업은 68.6%, 음식점 카페는 52.6%가 매출 상승을 체감했다고 답해 업종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찾는 고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51.1%의 사업장에서 방문객 증가가 확인되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은 현재 38%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책 만족도 역시 75.5%로 압도적이었는데요. 쿠폰 금액 확대 47.4%와 사용처 제한 강화 40.8%를 주요 개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세대와 소득 계층별로 쿠폰 사용처가 확연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2030 세대는 편의점과 카페 41.4%, 50, 60 세대는 병원 약국 8.1%에서 주로 사용한 반면 저소득층은 생필품 구매, 고소득층은 교육비 지출에 집중했습니다. 정부의 맞춤형 소비 유도 전략이 효과를 본 셈이죠. 다만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에서 사용이 제한되면서 지역 상권으로 소비가 집중되는 효과도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실제 쿠폰 지급 후 7월 4주 기준 생활 밀착형 업종 매출이 전주 대비 10.5% 급증했으며 학원 33%과 의류점 이구인진 7%를 이 두드러진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맹점 등록 미비로 실제 사용하지 못했다 21% 거주지 외 지역에서 사용 불가, share 폰트 등의 불편함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지속성 부재와 소상공인 대상 정보 전달 미흡이 한계라고 지적하며 향후 앱 기반 가맹점 검색 시스템 도입과 유동인구 소비 허용을 권고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비 심리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며 추가 소진 대책을 예고했는데요. 과연 한계를 극복하고 내수 회복의 초석이 될 수 있을지 계속 주목해보겠습니다. 오늘 보도해드린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소비 쿠폰으로 소상공인 매출 최대 30% 증가. 둘째, 2030 세대는 카페, 50, 60 세대는 병원에서 집중 사용. 셋째, 사용처 제한과 정보 부재가 주요 과제. 지금까지 경제팀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4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추가 내수 활성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소상공인 55.8%가 매출 증가를 체감했고 소비자 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2차 내수 활성화 추진, APEC 추석, 연휴 활용. 대통령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 안정적 성장을 위해선 내수시장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대책 확대, 전국민 동참 유도, 10월 추석 연휴, APEC 정상회의 등과 연계한 특수 효과 창출, 석유화학 산업 종합대책 마련, 글로벌 수요 부진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주요 기업 경영난 심화, 신산업 육성과 병행, 전통산업 경쟁력 회복 지원 촉구, 기후위기, 국가 핵심 과제로 재구축. 이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기후 문제가 국가적 과제라며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 재정비를 지시했습니다. 3단계 액션 플랜, 예방, 재난 유형별, 매뉴얼 인프라 정비, 대응, 범부처 협력 체계 강화, 복구, 예산 확충을 통한 신속한 복구. 모든 과정에 걸쳐 종합적 시스템을 재구축하라는 게 대통령의 명확한 지침이었습니다. 정책 기조는 민생 산업 재난, 삼각균형. 오늘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성은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 민생, 소비 쿠폰 성과를 토대로 서민 경제 회복 지속, 산업, 석유화학 등 전통 산업과 신산업 동시 지원, 예내난, 기후 위기의 선제적 대응. 특히 내수 활성화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으며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한 토대 마련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 쿠폰 효과 지속, 2차 내수 활성화 추진, 석유 화학 산업, 신속한 종합 대책 마련, 기후 재난 예방 대응 복구 전 과정 시스템 재정비.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과 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회의였습니다. 연합뉴스였습니다. 소비 쿠폰 추가 지급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까지 잊지 말아주세요.